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패션 마케팅 1주차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션 마케팅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오늘 처음 수업하는 그런 주제를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업 방식은 제가 면접이라든지 볼 때 학생들한테 이제 설명한 바가 있겠지만 그룹별 조 편성을 통해서 한 그룹에 보통 한 5명 정도 이렇게 조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 같은 조원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닥 선호하지 않는 이 수업이 이론 수업이긴 하지만 그 중요도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살펴본 바로 제가 앞에서 이렇게 혼자 수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얘기하고 한번 써보고 하는 그런 이론 수업 중심으로 이해가 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굳이 이런 방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주제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끼리 통일이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그러한 토론의 결과를 큰 스케치북에다가 여러분 조원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것을 한번 발표해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수업 시간 이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 주에 수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볼 수 있고 그것을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실제 대면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비대면 수업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녹화를 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공지한 대로 저희 교재는 패션 마케팅이라는 교재입니다. 수학사에서 나오는데 안광원 선생님 외 2분이 쓰신 그런 책입니다. 굳이 이제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패션 마케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시대의 빠른 변화에 따라서 책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마케팅 책 중에서 가장 빨리 개정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패션 관련 다양한 사례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좀 정리된 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 공지 때 개별적으로 책을 구매한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의 경우는 개정판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책부터 개정이 됐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책은 또 선배들한테 빌리기도 좀 어려운 것이 항상 우리과 학생들이면은 언제든지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옆에 끼고 보는 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재를 구매를 하신다면 작년쯤 교재를 구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 이전 버전이 돼버리면은 책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것을 미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평가에 대한 방법인데요. 저희 대학에는 이제 그 수업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평가가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출석 15%, 과제 15%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 수업은 그룹별 수업을 하지만 철저하게 중간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개인별 지필고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혹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카톡도 막 오고, 우리가 이게 지금 라이브 수업이다 보니까 이게 방법이 없네요. 제가 지금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는 것들은.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지필고사를 반드시 쳐서 개인별 점수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출석도 역시 개인 출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룹별, 조별 수업을 하면서 매주 내는 그 전날, 그 주에 했던 수업에 대한 복습 내용, 결과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제 점수로 하거나, 혹은 또 중간중간에 나가는 그런 과제들이, 아주 간단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과제 점수로 환산해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성적을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실은 다른 수업에 비해서 이러한 그 패션 마케팅 수업을 할 때는 서두가 상당히 좀 길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패션 마케팅과를 들어왔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은 교과목이다.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조금 더 다른 교과목들보다 집중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세가 요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제가 금방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마케팅 교과목에 대한 기본 만들기라는 그런 게 있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 패션 마케팅 교과목이 책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이렇게 본다면 그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엄청 방대한 그런 분량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대학의 경우도 거의가 이제 4학점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업하는 분량에 비해서 그렇게 진도를 많이 나갈 수 없는 것이 현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 교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런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 그 안에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구성을 함으로써 좀 더 다른 대학에서 보는 것, 수업하는 것보다 좀 더 단단하게 그 수업의 내용을 좀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패션 마케팅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훨씬 더 좀 강화해서 수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패션 마케팅의 구성은 크게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이 저랑 수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큰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그 전에 했던 수업에 대한 내용을 칠판에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해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마케팅은 가장 먼저 4파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패션에 관련된 내용들로 먼저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요번 1주차 수업부터. 그 다음 이게 1번이 되겠죠. 2번은 뭐냐, 적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패션 산업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션 산업에 관한 부분. 그래서 그러면 패션에 대한 개념과 어떤 특징과 이해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단락에서 파트에서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패션이 산업화되는 패션 산업이라는 것은 과연 뭔지, 패션 산업의 구조라든지 패션 산업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나의 큰 파트로 만들어서 패션 산업이라고 두 번째 파트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파트는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느냐. 진정한 마케팅을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의 소비자들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브랜드의 어떤 특성들도 강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STP라는 약자로 요약할 수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STP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요거는 일단 큰 맥락에서 우리가 다루는 세 번째 파트가 STP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자를 명확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명확하게 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품으로 승부를 걸까라는 그런 파트, 그런 내용을 먼저 이제 결정 지어 놓는 부분이 세 번째 STP라는 그런 파트다. 요렇게만 먼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마케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포피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지금 교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도 책에 있는 목차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면은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패션과 패션 산업과 STP에 대한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포피에 대한 내용도 아마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분량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포피에 관한 부분이 우리 책에 거의 한 60% 이상이 되는 아주 많은 영역, 그다음 우리 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포피라고 하면 네 가지의 P로 시작하는 단원, 네 가지의 P로 시작하는 단원이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이렇게 작은 부분이 아니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라는 큰 네 가지 덩어리로 구성된 그러한 부분이 포피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들마다 이제 수업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다르겠지만 제가 요번 학기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패션 마케팅은 이 네 가지의 파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고 책의 내용이 아주 많고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세세한 용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패션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러한 큰 방으로 이루어진 교과목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 안에 구성 내용들, 즉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포피에서 프로덕트, 이것이 포피라는 방 안에 들어갈 내용이지 패션이라는 방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큰 방 4개를 그려놓고 그 안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패션 마케팅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도대체 어디에 관련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음 챕터가요. 패션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 챕터인데요. 한번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션에 대한 개념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대면 수업을 한다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던지는 그런 질문이 과연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리는 흔히도 이 패션이라는 용어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패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럼 과연 패션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정말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한 1분 동안 곰곰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개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패션이라 함은 무엇일까? 잠깐 여기서 돌발 퀴즈 지난번처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돌발 퀴즈는 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만 잘 들을 수가 있겠죠. 과제 레포트 내는 곳에 돌발 퀴즈 정답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하냐. 내가 생각하는 패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에 대한 개념을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론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패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대상으로서의 의미와 과정으로서의 의미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거를 이 두 개의 어떤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또 적절하다고 인식되는 스타일이 패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과정에 대한 의미로 보면은 특정 스타일이 많은 사회 내의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이 소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의 어떤 그런 경합과 동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확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표현되는 용어들 중에서 중복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복되는 게 자, 많은 사람들 혹은 사회 내에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되어지는 것이고, 또 현재 입는 스타일 혹은 새로운 스타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확산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은 스타일이다 하는 요것이 중복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패션에 대한 개념을 제 나름대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두 군데 지금 어디에도 표현되지 않는 이런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을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특정 시기다. 특정 시기.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2020년 봄에 유행하는 스타일이랑 1960년도 봄에 유행했는 스타일이 과연 같을까요? 여러 가지 유행 주기에 의해서 같아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행 현상이라는 것은 특정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왜? 뒤에서 우리가 하겠지만 유행이라는 것의 요소는 여기 보면은 확산되어지는 것 혹은 어떤 과정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때 사람들의 동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특정 시기마다 유행하는 현상들은 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봄 이어서 오는 여름에 유행하는 현상은 또 봄이랑 같을까요? 분명히 아마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행 현상이라는 것은 그 특정 시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라는 것이 반드시 규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특정 시기에 아까 중복 현상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스타일, 그 특정 시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옷의 차림 이런 것들이 패션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즐기기 위한 내가 관심 있는 그런 패션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패션 전공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로서 이러한 개념적인 의미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이 패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제가 쓰는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데에 이 용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을 못하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한 번쯤은 패션 뭐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쳐보면은 거의 맞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는데, 이러한 이제 패션이라는 그런 용어가 우리 생활에, 그다음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가깝고 밀착된 그런 용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패션 관련 용어들을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두 번째 돌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돌발 퀴즈, 아까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여기서 얘기했던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과연 어떤 용어일까?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쓰는 용어예요. 뭐 아침에 친구들을 봤는데 친구의 옷이 범상치 않다. 와, 오늘 스타일 좋은데? 이렇게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는 그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과연 어떤 용어가 될까요? 스타일이라는 것은 다른 형태와 특징이 다른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형태적인 특징. 그럼 예를 들어서 미니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미니 스타일. 그러면은 다른 것들과 형태가 다른 특징이 뭐냐? 길이가 짧은 것. 그것에 미니라는 이름을 붙이고 스타일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우리가 스타일에 대한 공부는 좀 더 해보고요. 우선 제일 먼저 여기 이제 소개되어 있는 걸로 보면은 클래식이라는 용어가 있네요.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건 그럼 과연 뭐냐? 항상 내가 유행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좋고요. 아니면 언제부터 입어왔는데 그게 우리 눈에 그렇게 뭐 유행하고 상관없이 늘 누구나가 꾸준히 갖고 있는 거, 아니면 유행 어떤 그런 특징으로 봤을 때 유행 시기마다 변하는, 특정 시기마다 변하는 그런 유행 현상이 아니고 2000년대 초부터 해서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착용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FM에 관한 그런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확산 곡선의 기간이 길고 정점이 낮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순식간에 좋아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패션이 아니고 매 시기마다 사람들이 그냥 꾸준하게 입고 있는 어떤 그러한 스타일의 옷들이 클래식 아이템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상의 특징이 흔히 보는 전통적이고 좀 정형화된 거, 이거는 이렇게 입어야 돼 라고 이렇게 좀 규정되어 있는 거거나, 혹은 베이직한 스타일, 특별한 유행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
복장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요즘 통합복으로서의 어떤 클래식 현상이 뭐냐를 살펴보면요. 여름 같은 경우는 뭐 티셔츠, 아주 베이직한 티셔츠, 또 다른 기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브랜드의 뭐 혹은 후드티 같은 것들이 가장 베이직한 그런 아이템들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템들이 클래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색으로 봤을 때도 흰색, 검정색, 베이지색, 갈색, 감색 꾸준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호되는 그냥 유행의 변화 없이 눈에 두드러지지 않고 누구나가 좋아하는 그러한 무난한 색깔들,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으로 보면은 뭐 가디건도 이렇게 요란하거나 브랜드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가디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베이직한, 그죠? 그런 가디건, 혹은 셔츠나 블라우스, 혹은 뭐 버버리의 아이템인데 트렌치 코트 잘 아시죠? 일명 버버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트렌치 코트가 유명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요즘 바바리라고 부르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런 트렌치 코트류나 혹은 점퍼, 가장 가볍게 입는 점퍼나 블레이저 자켓,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 용어로서 패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 보겠습니다. 패드. 그럼 패드라는 것은 과연 뭐냐? 확산 과정에서 사용 기간이 엄청 짧아서 뭐 사회 내 하위문화 집단에서 확산이 된다 뭐 이렇게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 하위문화 집단도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금방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짧은 유행 주기를 가진 그런 유행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드라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 현상이다, 일시적인 유행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패드의 스타일은 어떤 거냐? 주로 디테일, 옷에 이렇게 사용되는 뭐 주머니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름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좀 장식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옷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형태적인 걸로는 요즘은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이 조금 낮은 것, 뭐 어떤 특정 시기에 통굽이 막 유행을 했다, 아니면 그 특정 시기에 누구나가 다 쓰는 그런 모자, 혹은 뭐 여름에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비치는 가방이 어느 특정 시기에 유행을 엄청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이 패드 현상에 설명되는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많냐? 특정 시기에 어떤 트렌디한 드라마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한 어떤 액세서리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드라마가 유행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갑작스럽게 채택이 됐다가 사라져버린, 그 드라마가 끝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라는 것은 패션 관련 용어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또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패드라는 용어가 일시적으로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다른 용어로 또 설명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용어들을 붐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붐, 뭐 우리가 그냥 안 좋은 측면으로 생각할 때는 부동산 투기 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시적인 유행 현상인 붐과 같은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패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역사성이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역사성. 이 역사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워낙 짧은 유행이기 때문에 금방 생겨났다가 얘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어서 우리 패션 현상, 일반적인 패션 현상과는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패션 현상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미니 스타일, 미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1900년대 후반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염병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채택이 됐다가 중간에 그 다음 미디 스타일로 이렇게 대체가 되다가 뭐 90년대에 또 마이크로 미니가 또 유행을 하고 그 다음 또 지나서 2000년대에 와서도 이 미니는 끊임없이 유행하는 그런 유행 아이템의 일부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처럼 시대를 지나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가 좀 내려갔다가 또 나타났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다시 재유행되는 그런 역사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는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이제 블레이저, 그죠? 남성 정장 이렇게 하는데 더블 브레스트 해서 이렇게 여밈을 더블로 주고 그 다음 남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FM의 뭐 이런 감색 정장 이런 것들, 그래서 신사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 이런 것들이 좀 전형적인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옆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배꼽티라는 거죠. 배꼽티. 그래서 예전 책에 어디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배꼽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시대에는 이거는 다음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뭐 패드에 어떤 하나 예시로 들어오는 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사회가 자꾸 바뀌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 이러한 배꼽티가 여름에는 아주 무난한 복장으로도 또 우리 애들한테 입혀지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의복의 아이템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주로 패드의 어떤 현상으로 잘 설명을 하지 않고요. 액세서리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구두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종류들, 가방 뭐 이런 것들을 요즘은 패드의 어떤 현상들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에도 나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패드 현상의 의복 아이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한번 붙여서 레포트로 제출을 해보면은 다음에 우리가 또 논의를 한번 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포드, 패드, 클래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뭐 포드에 대한 개념은 잘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패드, 클래식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연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유행 현상이 짧게 끝나는 거 지금 이 자료는 1965년부터 75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가 2년도 유행 주기가 짧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날의 유행 현상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연도를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유행 현상이 이렇게 왔다가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드. 근데 어떤 시기에 유행 현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거. 그럼 여기에다가 연장선상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 유행 현상은 이렇게 시기가 지나지만 계속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이어지는 거. 이것이 뭐다?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그러면 자, 특정 시기에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봤을 때 존재하는 유행 현상은 지금 하나, 둘, 세 가지 유행 현상이 있네요. 사실은 이러한 유행 현상은 특정 시기에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유행 현상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요, 워낙 트렌드도 빨리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도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유행 현상들이 되게 많이 옛날보다는 존재를 하게 되는데, 포드라는 개념은 그럼 뭐냐? 이 특정 시기에 유행하고 있는 유행 현상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은 이게 출현 빈도가 높다라는 거죠. 출현 빈도가 높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고 입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유행 현상을 보여지는 이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내용에 설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포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지우고요. 그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션 관련 용어 중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매스 패션과 하이 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패션 관련 용어 중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패션 마케팅을 한다라는 그런 입장은요, 이 매스 패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스 패션,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요, 대중유행이라고 고칠 수가 있고요. 하이 패션이라는 것은, 하이가 이제 최근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최신 유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케터의 입장은 주로 어떤 거냐? 일반 많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입고 있느냐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매스 패션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설명하고요. 그래서 매스 패션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는 유행 스타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패션이다 얘기하는 것은 이 매스 패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이 패션이라는 것은 유행의 엄청 초기 단계에 소수의 사람들이 착용하는 새로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좀 신기한 거, 아주 가격도 비싼데 뭔가 좀 새로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이 패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패션과 매스 패션의 차이를 한번 보면은, 하이 패션은 유행 주기의 초기에, 그 다음 매스 패션은 성숙기에 표현되는 것이고, 하이 패션을 입는 사람들은 누구냐? 패션 리더들이다. 그러니까 패션 리더에 들어가는 게 뭐 디자이너도 될 수가 있고, 모델도 될 수가 있고, 연예인도 요즘은 될 수가 있겠죠. 매스 패션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들, 우리 같은 대중들이나 혹은 뭐 이러한 관계에서 여기가 패션 선도자, 리더들이 입는다면 여기는 패션 추종자들이 입는 그런 패션,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입을 때, 그때를 진정한 매스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패션의 단계에서는 가격도요, 엄청 좀 고가겠죠. 뭐 컬렉션에 소개되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품 특성으로 봤을 때도 어떤 거 좀 다소 독특하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이나 제품이 여기 하이 패션의 제품 특성이 될 거고, 매스 패션은 이미 눈을 돌려보면은 나도 입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입고 있는, 그래서 제품 특성이 그닥 창의적이진 않지만 남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거를 좀 입어줘야 돼, 이러는 시기의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디자인, 앞쪽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스타일이라는 것은 특징을 가지고 표현되는 외형선이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 라인, 룩, 실루엣,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붙일 때 이러한 용어들을 다 붙일 수가 있다. 붙여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고요. 아까 미니 스타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미니라는 것은 어떤 형태, 다른 것들과 차별되는 거, 길이가 짧은 형태를 우리는 미니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니 라인, 미니 룩, 미니 실루엣,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건 뭘 하는 거냐? 의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색상, 소재, 디테일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니 스타일 안에 어떤 색을 넣을 것이고, 어떤 소재를 쓸 것이며, 어떤 디테일을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디자인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스타일에는 엄청 많은 디자인이 존재할 수 있다. 왜? 색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소재도 너무너무 많아요. 디테일 방법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믹스를 하게 되면 하나의 스타일, 미니 스타일 안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디자인이 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스타일과 디자인은 엄연하게 좀 구별이 되는 용어다. 스타일이 외형적인 특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은 디자인은 그 스타일의 내부를 채워주는 요소들, 뭘로? 색상이나 소재나 디테일로 채워주는 그런 표현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스타일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뭐 몸에 이렇게 딱 붙는 이러한 것들을 피티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각이 다 어떻게 해요? 형태들의 표현하는 형태의 특징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공주풍, 그죠? 프린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놀린이라는 것은 스커트가 넓게 퍼진 스타일, 머메이드, 뭐 버슬은 엉덩이만 이렇게 강조해준 스타일, 그 다음 미나렛이라는 것은 위에 스커트가 하나 있고요, 그 아래에 또 스커트나 바지 형태가 하나 더 붙는 일명 램프형 스타일을 미나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들 요 S는 스타일의 약자겠죠. 그래서 뭐 미나렛 스타일, 미나렛 룩, 뭐 이렇게. 그리고 옆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명 안이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형태적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실루엣이라는 거예요. 실루엣, 요게. 그래서 결국은 실루엣, 라인, 룩 이런 용어들은 다 똑같은 용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패션의 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패션 현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유행을 하다가 사라질 때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는 하나의 패션 주기다. 그 다음 하나의 유행 현상에 대한 패션 사이클이다. 혹은 패션의 수명이다. 이렇게 같은 용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패션 주기라는 것은 뭐냐? 뭐든지 이 패션 주기는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단계를 구분하는 것인데, 소개, 성장, 성숙, 쇠퇴기 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소개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 혹은 그거보다도 더욱더 디테일한 단계로 해서 이런 패션의 과정을 나누는 것도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션의 주기, 패션의 수명, 패션의 사이클 다 똑같은 용어인데, 아까 이거는 4개의 단계로 나눈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개기는 혁신적인 소비자들이, 성장기에는 패션 리더들이 있고, 성숙기는 아까 얘기했던 패션 추종자들이, 쇠퇴기라는 것은 패션 지체자 혹은 뭐 진정한 개성 추구자, 뭐 이렇게 아마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션 주기를 또 3단계로 한번 나눠보면은요, 모드로 시작했다가 패션으로 활성화가 됐다가 스타일로 정착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어떤 유행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때 나타났을 때 우리 아까 이전에 했던 용어 중에서 하이 패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하이 패션과 유사한 게 또 뭐냐? 모드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존 패션에 대항하여 새로운 유행이 등장하는 단계는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드 이꼴 하이 패션과 유사한 용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이제 2단계 패션으로 정점을 찍는데, 이게 뭐라고요? 매스 패션이 된다는 거죠. 매스 패션. 그 다음 마지막 3단계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모드가 나타났다가 사람들한테 유행을 받고 스타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이름이 붙여져서 존재하게 된다 해서 패션의 주기를 크게 모드, 패션, 스타일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요거 엄청 중요한 페이지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일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성장, 성숙, 쇠퇴기로 4단계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없던 새로운 패션이 이렇게 와서 성숙기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될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패션의 주기, 패션의 사이클, 뭐 패션의 수명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는데, 이 속의 성장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성숙기는 패션 추종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기겠죠. 쇠퇴기는 패션 지체자들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4단계 말고 3단계로 나누어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두 개를 묶어서 모두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단계 성숙기를 패션의 단계라. 그 다음 사라져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요것처럼 어느 형태로든지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스타일로 존재를 하려면 이렇게 남아 있다가 이러한 스타일이 언젠가 특정 시기가 되면 또 이렇게 상승하면서 유행을 하는 언제가 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스타일로 존재를 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패션 3단계로 패션의 주기를 나누면 모드로 시작했다가 패션으로 대중화됐다가 스타일로 정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다. 모드로 시작했다가 패션으로 대중화가 됐다가 스타일로 정착하게 된다. 만약에 스타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없어져 버리겠죠. 자, 요거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과제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과제는 크게 5가지로 되어 있고요.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요. 파일명을 어떻게 주느냐? 파일명을 이렇게 일주 마케팅, 그 다음 본인 이름 이렇게 해서 PPT 형태로 해서 3월 24일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면 출석으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돌발 퀴즈도 냈어요. 돌발 퀴즈도.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전에 또 돌발 퀴즈에 대한 정답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어떤 전달적인 차원이나 이런 곳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낼 때 혹여 본인이 이해가 좀 더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뭐 궁금한 의문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밑에다가 같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별로 메일을 정리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바로바로 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회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거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적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1주차 내용은 얼추 다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리뷰 한번 하면서요. 수업 방식이나 교재 평가 방법, 그 다음 마케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 다음 만약에 개별적으로 책을 구매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지금부터라도 많이 여러분들이 거기 예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어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단톡에다가 올렸던 한 장짜리인가요? 2장짜리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거를 잘 봐라.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보면 되겠다 하는 그런 복식사하고 마케팅에 대한 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보고요. 비단 이 마케팅 이 수업 내용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기 전에 좀 더 넓은 기본 지식들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사이트들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책들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찬찬히 보면서 한번 기본기를 좀 더 다져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패션에 대한 개념 돌발 퀴즈 제가 아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것들, 용어들에 대한 내용들,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제에서 이제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5가지 추려서 이렇게 한번 붙여보라고 제가 과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패션 주기라든지 패션 주기를
다음 시간에는 또 6단계로 한번 나눠볼 건데요. 여기는 4단계, 3단계로 나눈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같이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과제에 대한 당부 내용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것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주차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